올로국 7년 봄, 한양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18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옹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유배지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패비가 되어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혼례날, 신랑 김하는 옆에 서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것은 하객이 아니라 칼을 든 군사들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죄목, 혼례복은 수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김한, 미안해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김한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주마마, 함께 가겠습니다. Change image.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혼례복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순수한 사랑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끝나야 했을까요? 18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극 속에서 누가 공주를 지키려 했을까요? 누가 그녀의 마지막을 기억했을까요? 지금부터 정신홍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88년 겨울, 창경궁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정신옹주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궁궐들의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공주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범마마, 눈이에요. 아버지 연산군은 아직 폭군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딸을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했지만 정신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연산군이 정신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아범마마, 효경을 배웠어요. 부모를 섬기는 도리요. 어린 공주의 맑은 목소리가 정각에 울렸습니다. 연산군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가 제일 총명하구나. 훗날 훌륭한 부인이 될 것이다. 공주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정에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는지 어린 공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신 씨는 조용히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은 위태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궁 출신이었던 신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아 정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애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영화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정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공주야, 이 궁궐의 영화는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 있단다.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란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정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이 딸의 생명을 지킬 수도, 혹은 딸이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주야,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겨라.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정신은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어머니의 깊은 눈빛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공주에게 아버지는 왕이기 전에 따뜻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부서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공주는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신은 점점 자라났고 궁궐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연산군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왕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의심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신에게만큼은 여전히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공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폭군과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범마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공주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야, 사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단다. 내게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은 그 침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503년 봄, 정신옹주가 15이 되었을 때 혼담이 오갔습니다. 상대는 명문가의 젊은 선비 김한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22살의 김한은 학문에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화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혼사를 정했고 드디어 공주와 김한이 만날 날이 왔습니다. 궁궐의 답답함 속에서 김한을 만난 것은 정신에게 바깥 세상의 설렘과 자유였습니다. 허락된 몇 번의 만남. 궁밖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공주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김한은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공주 마마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옵니까? 김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해요. 특히 봄에 피는 매화를. 정신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라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화는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지요. 공주마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한이 품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꺾어온 매화입니다. 공주마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이 조심스럽게 꽃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신 공주마마, 이 꽃처럼 세상이 시들어도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입니다. 김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공주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한,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공주마마,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의무가 아닌 두 영혼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정신은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왕녀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곧 다가올 정치적 폭풍이 시험할 감정적 투자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김한은 공주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선비들의 학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궁궐 밖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김한, 우리가 혼례를 올리면 저도 평범한 부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주 마마는 제 아내가 되실 것이고 저희는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김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 평범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두 영혼의 언약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공주를 구할지 아니면 더 깊은 슬픔의 나락으로 끌고 갈지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1506년 가을, 중종 반정. 정신이 여려덜비 되던 해,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9월 2일 밤, 궁궐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궁궐이 조용했고 밤하늘에는 별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말 발굽 소리, 사람들의 비명, 정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곧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진성대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정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정, 그것은 아버지를 몰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마마는, 어머마마는, 전하께서는 피신하셨고 패비신 씨께서는 별궁에 계십니다. 숙부 진성대군이 이끄는 반정 세력이 궁궐을 점령했고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궁궐은 피와 비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왕을 보호하던 내관들이 죽임을 당했고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정신은 어머니를 찾아 별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패비신 씨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마마, 정신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주야, 어머니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공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공주야. 이 모든 고난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정신의 눈물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마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마마는 어디 계세요? 전하께서는 궁궐 밖으로 피신하셨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야, 이제부터 우리는 역적의 가족이 된다. 왕족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죄인의 가족이란다. 정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마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공주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에서 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신과 어머니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감시병들이 지키는 초라한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어제의 권력과 행복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폐위된 폭군의 딸이라는 차가운 낙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로 끌려갔고 가족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왕의 딸이 역적의 자식이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왕관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공주의 눈물은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밤마다 정신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헤어진 가족 생각, 그리고 기만 생각. 기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혼약을 파기했을 것이다. 누가 역적의 딸과 혼인하려 하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정신은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은 것입니다. 폐위된 왕의 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이미 그녀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1506년 늦가을, 조정에서는 폐위된 왕족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잔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외쳤습니다. 패왕의 자식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기만이 혼약을 파기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역적의 딸과 혼인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만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신은 정신공주와의 혼약을 지키고자 합니다. 부디 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친 짓이다. 저 젊은이가 정신이 나갔구나. 신하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정 세력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주마마의 지위가 아니라 공주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비로서의 의리이며 한 남자로서의 사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런 충절이 있다니 진정한 선비로다. 하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유배된 공주에게 기적처럼 들려왔습니다. 감시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기만 도령께서 혼례를 청했습니다. 정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예, 조정에 상소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정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물, 고마움의 눈물,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신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남자가 아직 세상에 있구나. 공주야,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도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기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공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공주를 버렸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녀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정치적 음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양거리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들었소? 기만 도령이 정신공주와의 혼약을 지키겠다고 했다오.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목숨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소. 진정한 사랑이란 저런 것이오. 하지만 반정 세력은 이 순수함을 자신들의 잔인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마비되었을 때 한 남자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영광이 아니라 차가운 죽음을 가져올 운명이었습니다. 공주는 희망과 깊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기적이 위태롭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반정 세력의 차가운 정치적 계산에 이용될 것이라는 비극적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607년 초봄, 진성대군, 이제 중종이 된 새 왕은 조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왕의 침전, 중종이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이가 불쌍하기는 하지. 그는 조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신은 순수했고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했습니다. 기만의 헌신적인 사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패왕의 자식들을 살려두시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역적의 혈통을 근절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특히 박원종, 성희안 같은 반정 공신들이 강경했습니다. 패왕의 자식들을 모두 제거하라.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왕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례를 허락하는 척한 다음 두 사람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허락하라. 하지만 중종이 신하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혼례 당일 역모를 꾀한 죄로 두 사람을 처형하라.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근이 망극하옵니다. 자비로운 숙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왕의 차가운 칼이었습니다. 중종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길이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비신 씨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몰래 소식을 전해준 궁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패비신 씨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역적의 자식이라 하여도 혼례를 앞둔 이 어린 두 사람만은 살려주소서. 제발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궁궐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패비였고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패비신 씨는 딸을 불러 진실을 말했습니다. 공주야, 혼례는 함정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마마? 반정 세력이 너와 기만을 제거하려 한다. 혼례 날 영모 혐의로 처형할 것이다. 정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 길은 없었어요. 공주야, 도망쳐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마마. 제가 도망치면 어머마마께 화가 미칠 거예요. 그리고 기만에게도. 정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부는 왕의 의무와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고뇌했지만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조카의 피와 영원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더 나아요. 기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공주는 깨달았습니다. 혼례는 마지막 거래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과 연인의 생명을 가족의 안전과 맞바꾸는 거래였습니다. 어머마마,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혼례날 새벽. 천묘국 7년 봄. 유배지의 외딴 집에서 정신홍주와 기만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만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경고했습니다. 기만, 이것은 함정이다. 도망쳐라. 하지만 기만은 거절했습니다. 공주마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소. 자네도 죽는다. 그래도 가야 하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오. 혼례날 새벽, 기만은 작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주가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만, 알고 계시죠? 예, 공주마마. 오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기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주마마를 버리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공주가 기만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기만, 나 때문에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기만이 공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주마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공주마마를 사랑했던 시간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만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공주마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승에서 부부가 될 수 없다면 저승에서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단호한 결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함께 보냈습니다. 기만, 내세가 있다면 거기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것입니다, 공주마마. 우리는 평범한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함께 살 것입니다. 아이들도 낳고 함께 늙어가고. 예,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공주에게 마지막 탈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충직한 하인이 몰래 찾아와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공주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공주마마, 제가 도망치면 어머마마께 화가 미칩니다. 남은 가족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정신은 자신이 도망치면 유배된 가족에게 더 큰 해가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궁극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마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제가 도망쳐서 어머마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홀레복은 수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붉은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기만의 떨리는 손을 잡은 공주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도망, 아니면 조용한 수능? 사랑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순교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포옹은 영원한 이별의 예감이었습니다. 기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공주마마.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1057년 봄날 정오, 혼례 장소로 지정된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칼을 든 병사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하객은 없었습니다. 오직 처형을 집행할 관리들과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정신과 기만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두 사람은 마치 한 쌍의 나비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연약한 나비, 반정 세력의 대표가 나섰습니다. 박원종이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발표했습니다. 패왕의 딸 정신과 기만은 역모를 꾀한 죄로 즉시 처형한다. 주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저 어린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오? 너무 가혹하지 않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신홍주는 위엄있게 군중을 마주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폐위된 왕의 딸입니다. 이것이 제 죄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주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무죄입니다. 그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부디 그를 살려주십시오. 공주가 박원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만은 살려주십시오. 죄는 모두 제게 있습니다. 기만이 급히 공주를 일으켰습니다. 공주마마, 안 됩니다. 기만이 공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공주마마와 함께 죽겠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기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중 일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랑을 너무 안타깝구나. 박원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집행 명령이었습니다. 망나니들이 다가왔습니다. 기만이 공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주마마, 두려워 마십시오. 저와 함께 있습니다. 기만, 고마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빛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은 망나니가 다가왔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마마, 어머마마,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차가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증표인 그녀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땅으로 떨어졌고 홀레복은 순식간에 피로 흠뻑 젖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두 개의 생명이 새우러졌습니다. 기만도 공주의 곁에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공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피가 땅을 축성했습니다.
공주의 희생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역사적 잔혹함을 배경으로 가장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순수한 사랑이 세상이 너무 잔인하구나. 홀레복이 피로 물든 그날 누군가 몰래 공주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비극에 개입했을까요? 1507년 이후 페비신 씨는 딸의 죽음을 평생의 짐으로 짊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내 딸, 내 딸이 어머니의 통곡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딸의 처형이라는 비극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은 남편 연산군의 죽음조차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정치적 패배였지만 딸의 죽음은 어머니의 심장을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페비신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의 세력은 이 사건을 영모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기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패왕의 딸 정신과 기만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영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사랑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권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랑과 비극적 희생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백성들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들었소? 정신공주와 기만의 이야기를. 정말 애틋한 사랑이었다오. 홀례복을 입고 죽었다니. 정신옹주와 기만의 헌신 이야기는 왕의 냉혹함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수많은 민요와 시로 보존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날의 홀례는 피로 물들고 순수한 사랑은 칼날에 쓰러졌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하리. 하늘도 땅도 기억하리라. 페비신 씨는 딸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홀례복을 입고 떠나던 날 아침,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마마, 저 이제 가요. 공주야, 어머니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냐? 어머마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신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사람의 고요한 결연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어머마마를 지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그 눈빛이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페비신 씨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공주를 몰래 수습한 사람은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밤에 시신을 가져와 조촐하게나마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광군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땅에 묻었습니다. 공주마마 부디 편히 쉬소서. 하인이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소인이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역적의 딸로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순수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옹주의 희생은 단순히 공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의 인간적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기만과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책임을,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인간의 마음과 가족의 유대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패비신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공주야, 어미가 곧 가마, 숨을 거두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홍주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이 비극을 기억했습니다. 권력에 희생된 순수한 사랑을, 정치적 필요에 짓밟힌 젊은 생명을 기억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기록했습니다. 정신홍주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으나 그녀 자신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그녀의 죽음은 정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홍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과 사랑 중 무엇이 더 강한가? 공주는 그 답을 보여주었다. 사랑이 더 강하다고. 기만의 집안도 그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 남자,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선비로 기억되었습니다. 후손들은 그를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선조께서는 목숨보다 약속을 중히 여기셨다. 기만의 충절은 후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정신홍주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면 어머니가, 남은 가족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딸로서, 왕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가족의 안전을, 자신의 행복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는 왕과 권력을 기록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사랑과 희생을 기록합니다. 정신홍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은 죽음 자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란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후고스 7년 봄, 18살 소녀가 혼례복을 입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정치가 아무리 잔인해도 순수한 인간의 마음만큼은 꺾을 수 없다는 증거로 정신홍주, 혼례날 처형된 공주.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정신홍주는 그 질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인간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 희생의 아름다움, 용기의 의미,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정신홍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녀는 그 모든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